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의 한 고속도로. 젊은 여성이 차를 몰고 어딘가로 들어가는데요. 잠시 후 그 여성은 차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외국인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나예요. 얼마 전에 저는 언니의 출장을 따라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겪은 일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 여행에서 시작하지만 그 전에 저희 가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에겐 언니와 오빠가 있어요. 둘 다 엘리트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어디를 가든 천재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남들보다 말도 빨리 했고 암기력도 뛰어났죠. 특히 언니는 통역사인 엄마를 닮아서인지 언어 능력이 뛰어났어요. 남들이 몇 년 걸리는 언어를 단 몇 달 만에 마스터해버릴 정도로 대단했죠. 그런 언니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남달랐어요. 마치 어릴 적 엄마를 보는 것 같다며 언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지원과 언니의 타고난 능력 덕분에 언니는 폴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4개 국어를 하는 완전한 언어 천재가 되었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런 언니가 저는 항상 부러웠어요. 언니의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죠.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통역사였던 엄마의 지인들로부터도 취업 제의가 날마다 끊기질 않을 정도였어요. 언니는 폴란드에서 꽤 유명한 기업의 해외 무역 관련 부서의 통역 담당자로 높은 연봉 제안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언니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하며 거의 프리랜서처럼 회사 생활을 하는 언니가 너무 부러웠어요. 언니는 제 롤모델이었죠. 한편 저희 오빠 또한 만만치 않았어요. 오빠는 기계설계 엔지니어 연구원인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남자들이 그 방면으로 소질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계 설비 쪽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뭔가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하더니 결국 직업도 그 방면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시는 그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니랑 오빠는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를 다 나눠 가졌죠. 신은 너무 불공평했어요. 언니에게는 엄마의 재능, 오빠에게는 아빠의 재능을 줬는데 저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었거든요. 언니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오빠처럼 기계를 잘 다루지도 못했어요. 어릴 적부터 저는 너무 소심했어요. 그래서 항상 언니와 오빠의 그림자 속에서 지냈죠. 저는 언니 오빠처럼 뛰어나진 않았지만 언니와 오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언니가 해외에서 통역사로 일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오빠가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보며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운전면허를 따는 일이었어요. 언니와 오빠가 졸업할 때 아빠가 차를 한 대 사주셨거든요. 둘이 번갈아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며 어찌나 부럽던지요. 저도 아무 때나 차를 끌고 가서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오빠가 독일로 취업을 간 뒤로는 언니와 같이 드라이브를 많이 다녔어요.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서 저도 혼자 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언니와 오빠가 모두 졸업 후 한 번에 면허를 따길래 저도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운전학교에 등록했어요. 이론 교육 30시간, 실습 교육 30시간 총 60시간의 교육을 받는 일정이었어요. 필기시험은 다지선다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합격 기준은 74점이었어요. 너무 기준이 높아서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필기시험에서만 3번이나 떨어졌죠. 공부머리가 없는 건 알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었는데 역시 언니와 오빠는 머리가 좋아서 한 번에 합격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4번째 도전에서 간당간당한 점수로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실기시험이었어요. 저는 지독한 기계치인데다가 방향치의 길치였거든요. 시험관이 차량에 타서 제가 차량 점검을 잘하는지 평가할 때 어찌나 떨었는지 몰라요. 머릿속으론 외워서 알고 있는데 막상 저를 평가한다고 하니 긴장해서 허둥댔죠. 게다가 방향치인 저는 주차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연달은 실수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죠. 시내나 고속도로로 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 몇 달을 그러고 있으니 하루는 아빠가 제게 운전을 가르쳐준다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결국 화를 내시는 바람에 마음만 상하고 말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화를 내시는 모습은 정말 생전 처음이었어요. 아빠에게 운전 연수를 받으면서 마음이 상해버린 저는 제 마지막 희망 언니에게 부탁했죠. 사실 요새 회사 일로 바쁜 언니를 귀찮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면허 따느라 써버린 돈도 만만치 않아서 제 용돈이 다 바닥나기 전에 꼭 합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언니에게 말을 꺼낸 거였어요. 다혈질인 아빠에 비해 언니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줬어요. 결국 장례시험에 합격해서 드디어 도로로 나가게 됐어요. 시내와 고속도로 주행을 해야 했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옆에 탄 시험관이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정말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결국 실기시험에서도 불합격했죠. 제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집에 온 오빠는 시험 보느라 낸 돈으로 차 한 대 샀을 거라고 놀리는데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제 자신에게 화도 났어요. 그 뒤로 7번의 도전 끝에 결국 면허증을 따게 되었고 그날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어요. 운전면허를 딴 기념으로 전 친구들과 언니 차를 가지고 놀러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어요. 몇 달 만에 제 소원을 이룬 거니까요. 처음 출발할 때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친구들이 운전 잘한다고 칭찬해주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 전 음악을 크게 틀고 운전했죠.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그렇게 가는데 중간에 빠져야 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 길이 나왔어요. 잠시 당황해서 멈칫하다가 뒤따라오는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그날 저녁 아빠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그럴 거면 자전거나 타고 다니라는 아빠의 핀잔에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운전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언니가 항상 운전을 해줬죠. 그때부터 운전은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답니다. 교통사고 이후로 저는 주눅이 들어 있었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졌죠. 그때마다 언니는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언니가 출장 통역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한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이라면 지난 9월 동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에서 K-팝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멋있었거든요. 그때는 언니의 친구가 같이 가보자고 해서 별 기대 없이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한국 남자 가수들이 정말 멋있고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요새 학교에서도 K-팝과 한국 드라마가 큰 이슈였어요. 저는 딱히 관심은 없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언니는 한국으로 출장이 잡힌 뒤로 몇 달간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언어 천재답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를 마스터했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언니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동영상을 보며 공부했고 일정상 한국에서 차를 렌트해서 직접 운전해야 했기에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운전 중 주의할 점, 그리고 한국에서 운전할 때의 규칙 같은 것을 미리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는 저에게 한국은 폴란드와는 달리 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기회가 되면 너도 한국에서 운전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언니는 강요하는 건 아니라며 트라우마도 극복해내면 결국 아무 일도 아니라고 느끼게 될 거라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고 그동안 언니의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었죠. 저는 그저 언니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별 걱정이 안 들더라고요. 언니는 언제나처럼 철저하게 여행 계획을 세웠고 저는 언니를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언니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말이나 새로운 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며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언니의 말에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규모와 편리한 시설에 놀랐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죠. 와, 정말 대단하다. 제가 감탄하자 언니는 웃으며 내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던데 더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죠. 언니는 미리 알아본 대로 공항에서 차를 렌트했어요. 저는 보조석에 앉아서 제가 운전하는 듯 긴장하며 있었죠.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폴란드와는 달리 정말 정확했어요. 현재 속도며 언제 어디로 빠져야 하는지도 미리 알려주었죠. 게다가 8차선이 넘는 차선에 당황하고 있었는데 바닥에 초록색과 핑크색 선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폴란드에서 제가 운전했다면 딱 사고 나기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한국의 도로는 정말 운전자가 알아보기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비서 같은 내비게이션까지 정말 완벽했죠. 그렇게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숙소로 무사히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며 언니는 폴란드와는 정말 다르다며 운전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숙소에 올라가서 짐을 풀고 우리는 언니가 그렇게 극찬하던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맛있는 저녁을 먹고 언니 일정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언니는 미팅이 있어서 일찍 약속 장소로 나갔고 저는 호텔 주변을 구경하며 언니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미팅이 빨리 끝나서 점심 전에 언니가 호텔로 돌아왔고 언니는 혼자 있기 지루하지 않았느냐며 오후에는 언니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구경 가보자고 했죠. 언니는 미리 알아본 서울 근교의 명소들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차에 타려는데 언니가 보조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더니 언니는 우선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언니가 오전에 운전하며 다녀봤는데 어제 공항에서 숙소로 올 때도 그렇고 한국은 표지판이나 도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운전하기 어렵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운전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꼼꼼히 운전을 배웠으니 분명 잘 해낼 거라고 했죠. 그때 난 사고는 친구들과 놀러가는 마음에 들떠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랬던 걸 거라고. 항상 운전할 때는 집중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 말에 용기를 갖고 운전석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한국의 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안심이 되었어요. 게다가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조수 역할을 해줘서 언제 빠질지 어디로 갈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출발하기 전에 언니가 미리 공부해둔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주의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말이나 한국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니까 꼭 신호를 확인하고 가야 해. 그리고 스쿨존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고 도로 곳곳에 있는 CCTV를 조심해야 해. 언니는 꼼꼼하게 설명해줬어요. 내비게이션은 한국어뿐 아니라 폴란드어도 동시에 제공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출발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내비게이션의 음성 안내가 시작되었어요. 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한국의 도로는 정말 깔끔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길 안내 표지판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었고 차선도 잘 그려져 있어서 운전하기 편리했어요. 특히 차선 변경 시 바닥에 표시된 색상으로 알려주는 안내선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렇게 조금 달려가니 한국에서도 소음방음벽이 있더라고요. 폴란드에서도 한때 개발한다고 원래 있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를 만들다 보니 그 소음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 소음방음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한국에도 소음방음벽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더 놀랐던 건 투명방음벽에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언니 말로는 거기에 새가 그려져 있다고 하던데 투명한 소음방음벽에 새가 부딪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새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한국인의 마음과 기발한 아이디어에 정말 감탄했어요. IT 강국답게 차량인식 하이패스로 쉽게 결제도 되고 신기한 점 투성이었죠. 도로 중간중간 졸음 방지 쉼터와 도로 가드도 눈에 들어왔어요. 폴란드에서도 졸음 방지 쉼터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주유소 옆에 붙어있는 정도거든요. 한국 졸음 쉼터에는 화장실과 음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까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고속도로는 넓고 쾌적했어요. 중간중간 졸음 방지 쉼터와 휴게소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장거리 운전도 걱정이 없었죠. 얼마쯤 갔을까 언니가 화장실을 들려야겠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첫 번째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은 휴게소가 아니라 마치 도로 위의 쇼핑몰 같았어요. 음식점, 편의점, 휴식할 수 있는 공원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죠. 언니와 저는 우선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정말 웬만한 호텔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한 휴게소 화장실은 처음이었어요. 화장실에는 비데에 손 세정제까지 비치되어 있었고, 더 놀라웠던 점은 어느 칸이 비었는지 전광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혀를 내두르며 저와 언니는 계속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서 슬슬 허기가 지길래 언니에게 간단히 간식을 먹고 가자고 했죠. 우리는 떡볶이와 오뎅, 김밥, 호떡을 모두 사서 맛봤어요. 처음에는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다른 것들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언니는 휴게소 맛집이라며 하나같이 모두 맛있다고 했죠. 휴게소에서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내고 저희는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도로 양옆으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었죠. 한참을 달리다 고속도로 터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너무 무서웠어요. 앞에는 무지개빛까지 보이면서 순간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터널에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차에 문제가 생긴 걸까 하고. 아침부터 미팅 가서 피곤해서 조는 언니를 깨웠어요. 언니 이상해. 아까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났어. 제가 말하자 언니는 잠에서 깨서 무슨 일이냐며 놀랐어요. 그 터널을 빠져나오고 잠시 후 다른 터널에 들어갔는데도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언니는 재빨리 인터넷을 검색하더라고요. 한참 핸드폰을 보고 난 언니는 뭔가를 보고 크게 웃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아까 그 소리는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터널에서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언니가 검색한 바로는 길이가 긴 터널일 경우 운전 시 사고 노출이 커서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폐쇄적 공간 속 사고는 수습도 어렵다는 거였어요. 터널처럼 어둡고 단조로운 길에서는 졸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 갑작스럽게 소리가 난다고 했죠. 구급차 소리인 듯 착각이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 거라며 사이렌 소리나 여자 음성 소리가 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아까 여자 목소리가 났는데 귀신인 줄 알고 순간 오싹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죠. 제 이야기에 언니는 잠은 확실히 깼겠네 하며 한바탕 웃었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 보니 이번엔 터널 속에 LED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빛을 내뿜고 있더라고요. 무슨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근데 그것도 시각을 자극해서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청각과 시각을 자극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언니는 계속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며 어떤 곳에는 럼블 스트립이라고 해서 차가 지나가면 바닥에서 지르륵 터러럭 소리가 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귀가 즐거운 멜로디처럼 들려서 잠을 깨게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며 신기해했어요. 초보 운전자인 저는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낸 한국인들의 뛰어난 발상에 감탄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귀신 소동이 끝나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죠.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나오는 한정식도 먹고 한국의 다양한 명소들을 방문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많은 신기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하면서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는 제가 언니의 운전사 역할을 했어요. 우리는 청계천 광장과 명동, 종로를 구경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었죠. 여기 진짜 멋지다. 언니는 한국의 현대적인 건축물도 정말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시회를 둘러보며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어요. 마지막 코스는 서울의 중심 한강공원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잔디밭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강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언니, 한국에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언니 덕분에 운전 트라우마도 벗어나게 됐어. 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떤 일이든 부딪혀서 그 한계를 넘으면 그만큼 한 뼘 더 성장하는 거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비가 닥칠 때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또 성장하는 거구나 하며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봐.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많은 걸 느꼈어요.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의 도로시설과 휴게소 그리고 터널에서의 신기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했죠.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제 생활은 완전 달라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운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이상이었죠. 이제는 어떤 일이든 주저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용기가 생겼어요. 언니와 오빠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저를 언니 오빠와 비교하지 않아요. 한국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운전이요? 이제 초보 딱지는 완전히 뗐답니다. 아빠도 인정하셨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운전을 즐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폴란드 도로에서도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어요. 표지판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한국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죠.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도 어차피 길은 연결돼 있으니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볍더라고요. 많이 변한 저를 보며 부모님과 오빠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묻곤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와 언니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죠. 한국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운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답니다.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준 교훈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